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 건강 톡톡입니다. 어른들은 몸이 불편할 때 자신의 상태를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지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따라서 교통사고 후 아이에게 외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희의료원 정원석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통사고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는 어른들도 많은데요. 아이들도 많이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어린이 전문 한의원을 꼭 가야 할까요? 예, 특히 이게 아이들의 교통사고에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성인이든 아이든 교통사고가 나는 그 순간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다쳤는지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이 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나씩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아이는 그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말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와 의사가 오랜 시간,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관찰과 세심한 돌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는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나 좀 불안정하고 좀 미숙한 상태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을 좀 더 많이 앓을 것 같은데 야제증이 생기고 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한방치료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밤중에 놀라서 악몽을 꾼다든지 갑자기 자다 깨서 운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 차에 타기 싫어한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푹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한약 치료를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더욱더 좋은 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한약 이외에 침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은 사실 그런 날카로운 물질을 좀 무서워하잖아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가운만 입고 가까이 가도 울고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침이라도 앞에서 꺼내기라도 하면 굉장히 좀 거부감을 보이면서 안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아픈 경험들이 있어서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침처럼 생기지 않은 치료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티커 속에 붙어 있는 조그만 침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를 이용한 침 자극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온열을 이용한 뜸이나 침 자극 반응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손가락을 이용한 지압 방법 같은 것들도 아이들에게 친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을 이용한 치료들은 아이에게 굉장히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침을 직접 도입을 해도 아이들의 거부감을 좀 줄어들겠어요? 아무래도 침을 무서워하는 아이는 끝까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쓰죠. 손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따뜻한 손으로 아이를 만져주는 것만 가지고도 정서적인 안정을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제 일반 침뿐만이 아니라 전자침을 이용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효과를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전자침하고 일반 침은 조금 효과랑 작용 기전이 다른데요. 이제 일반 침은 보통은 이제 국소 부위의 상해를 회복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전자침은 이제 전신적인 진통 효과를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은 뾰족한 침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침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부드러운 패드나 아니면 특정한 아프지 않은 도자를 이용한 그런 전기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이의 경우 어른과 달리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자칫 성장에 문제를 주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성장판을 다치는 경우가 좀 흔한데요. 왜냐하면 성장판은 딱딱한 뼈 사이에 껴있는 연골과 같은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때 상처 입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다친 성장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다리 쪽의 성장판이 다치는 경우에는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도록 성장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뭐 척추 쪽에 성장판을 다치는 경우에는 척추의 길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장판이 다치지 않더라도 그 말초에 아니면은 척추 쪽 관절에 상처가 나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것이 만성화됐을 때 아이의 자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잘못된 자세는 또 역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아이 몸에 여러 가지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빠르게 치료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석 교수와 함께 어린이 한방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 후 비록 외상이 없어도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이는지 세심히 살피고 적절히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